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광고들도 그렇고 일부 주식 채널들을 보다 보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왜 안 하냐는 식의 영상을 덜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뿐만 아니라 작년에 한참 국내외 할 것 없이 주식 시장의 모든 흐름이 좋았을 때도 상당히 여러 차례 빚내서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인데 왜 안 하고 있냐면서 안 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식의 영상을 꽤 많이 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왜 빚내서 투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망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작년인 2020년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해서 상승하기 시작한 주식시장의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표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국내 상위 10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타이거 탑10, 그리고 미국 나스닥의 상위 10대 기술주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미국 팡플러스 ETF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크고 작게 조금씩 조정을 받기도 했었지만 대부분 빠른 기간 안에 다시 회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70% 이상의 수익률로 크게 우상향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작년 한 해는 정말 우량한 기업이나 ETF 어디에 투자를 해도 크게 상승했었던 보기 드문 상승장의 한 해였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아서 빚내서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이득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보다도 매년 몇 퍼센트씩 주가가 상승한다면 주가가 상승한 금액이 훨씬 높고 점점 복리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이유와 그와 함께 당연히 복리로 늘어나는 수치가 매년 훨씬 높아지니까 결국 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재산이 불려나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단순한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락장이나 조정장, 그리고 큰 폭의 폭락장이 주기적으로 오는 곳이 주식시장인데요. 전혀 이런 요소들은 고려되지 않은 채 1년에 몇 퍼센트의 상승장만을 고려한 계산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리에 매우 취약한데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할 가능성 또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상승에 대한 이익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로 10년에서 20년씩 장기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실수를 한다면 또 거기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데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한 일방적인 상승세에 매년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대출받아 투자하면 훨씬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다는 식의 영상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추가 투입하면서 원금을 5천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와 1억을 빚내서 1억 5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년 10%에서 20%씩 주가가 상승했을 때 보시는 표처럼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5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 5천만 원일 경우에는 15년 뒤에 약 6억에서 16억 정도까지 재산이 불려져 있겠지만 대출을 1억 받아서 1억 5천이 원금이 될 경우에는 15년 뒤에는 그 2배 정도인 10억에서 31억가량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같은 기간 투자했는데 기대 수익이 2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만약 난 재산이 10억 정도만 불려진다면 더 이상 투자를 안 할 거다라고 또 한다면 15년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어든 10년 정도만 투자해도 될지 모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건데요.
여기서의 오류는 매년 상승만 했다고 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대 수익을 계산해 보기 위한 자료와 절대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빚지고 투자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매년 이렇게 상승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마이너스로 좋지 않은 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생각보다 더 큰 수익률을 보일 때도 있겠지만 큰 폭락장 또한 왔을 때 주가가 회복되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심하게는 10년도 넘어가기도 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내가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큰 폭락장이 안 온다고 장담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 재수가 없으면 몇 년에서 10년이 넘도록 수익은 하나도 나지가 않는데 이자만 매달 수년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겠지만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할 겁니다. 우선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10년 동안 주가가 913%가량 상승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인 5년 반 정도는 주가가 연 단위로 횡보했던 기간입니다. 심지어 1991년도부터 상승하기 전인 1998년도 말까지는 8년 동안 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빚내서 투자하고 이자는 매달 내고 있는데 주가가 8년째 제자리다? 과연 아무렇지 않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지속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런 힘든 기간을 이겨낸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보다 주식 투자로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잃어버려서 망했다라는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2000년도부터 2010년도를 볼까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5년 반도 아니고 무려 7년이나 주가가 횡보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횡보 기간도 여전히 연 단위로 진행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시기에는 2000년도에 닷컴 버블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 큰 폭락장이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두 번의 큰 폭락장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인데요. 순식간에 주가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이렇게 떨어지는데 과연 두려움을 참고 끝까지 이겨낸 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남은 금액이라도 건져내려고 매도했을 겁니다. 그럼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간 절반이 넘는 5년 이상 주가는 횡보했었고요. 이 긴 횡보 시간을 버텨내고 짧은 순간순간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승장을 받아야지만 온전히 수익률을 받아서 누렸었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투자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했죠. 지금은 다시 큰 폭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럼 미국도 살펴볼까요? 아마도 우리 투자자들에게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ETF 두 개 중에 하나는 나스닥 100과 S&P 500과 관련된 ETF들일 겁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닷컴 버블로 폭락장을 맞이해서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80%나 하락했었고요. 회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6년이나 걸렸습니다. S&P 500도 살펴볼까요? S&P 500 역시도 닷컴 버블 이후에 주가가 회복하기까지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회복만을 기다린 셈입니다. 근데 내가 빚내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수년간을 이자만 내면서 수익은 하나도 내지 못하고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야 했을 겁니다. 장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과연 몇 명이나 성공해서 온전히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걸 보시고도 주식시장에서 폭락장을 피해서 항상 매년 좋은 수익만을 거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식시장의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봤었고, 이런 역사를 보고 충분히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분명 내가 투자하는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폭락장과 함께
더 엄청나게 큰 폭의 폭락장 역시도 한 번에서 두 번은 겪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우량한 기업들을 믿고 투자하자라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안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될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1등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1등 기업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분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년간 크게 성장하며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좋은 수익률로 상승만 하는 주식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힘든 시기가 수시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유명한 전문 투자자들이 절대로 비투를 하지 말고 여윳돈으로만 투자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적금을 들거나 연금을 투자하거나 할 때 다 여윳돈으로 되는 만큼만 해왔지 무리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무리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거고, 사람은 불안정할 때 더욱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폭락장에 아무것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폭락장을 활용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은 항상 현금으로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요. 폭락장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항상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그동안 통계적으로 장기 투자자의 성공 확률은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열의 9은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부 사람 욕심에서 비롯해서 무리하다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그래서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돈은 전부 사라져 있을 거고 항상 그게 반복돼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빚내서 투자라는 영상들을 보고 불쾌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잘해낼 자신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건 본인 스스로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권유하거나 이게 더 이득인데 왜 안 하죠? 같은 뉘앙스로 설명하는 것은 남들에게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피해가 생긴 남들을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불쾌감을 느꼈던 것인데요. 분명 댓글들에도 비투를 권유하는 영상은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한다는 여러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본인은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인은 좋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권유를 하는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윳돈으로 해도 정말 충분합니다. 단지 정말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조금 더 빨리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고 싶어서 과속하시면 사고 확률만 높아집니다. 예전에 자동차 운전도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라는 문구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최대한 안전하게 해도 위험한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항상 주의 깊게 안전 운전을 하셔야 하고요. 정말 무분별한 여러 광고나 영상들을 통해서 잘못된 투자 습관을 들이지 않으셨으면 하고 빚내서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더 차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인이 감당할 자신이 있나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